간밤에 윤석열 사형 구형, 전광훈 구속, 한동훈 제명 등 굵직굵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용민식으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1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무척 춥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영하 12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예측됐고요. 맑은 후 흐린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자, 임금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업에 이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했는데 시민 불편은 언제 수습될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 감당 못할 일이죠. 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백혜룡 경정 오늘로 합동수사단 파견을 마치고 원대 복귀합니다. 진상규명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긴 성과라면은 이문정 지검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알아봤다는 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많이 화가 나고요.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넘버원 탑뉴스는 윤석열 사형 구형이지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기소 1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요. 징역 10년을 그대로 인용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위증 혐의 재판은 기일 변경으로 연기됐고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향후 재판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이른바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할 당시 강선우 의원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현금을 건넬 때 강선우 의원과 전 사무국장이 동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선우 의원이 나중에 알았다라고 해온 기존 해명과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한테도 거짓으로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봐야 하겠죠. 그래요. 이게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통신 기록을 통해서 당시 동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 둘이 같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들의 영치금 모금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영치금을 모금했지만 행정당국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기부금품법 위반. 저희 평화나무가 전광훈을 고발했던 사건 중에 하나지요.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상급심에서. 그런데 당시 법인 대표가 아니었던 전광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본인이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려온 건데, 자, 근데 전광훈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편 전광훈은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불법적 저항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 퇴사 후 1년 넘게 쉬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30 세대 장기 백수 청년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지난 2030 세대는 33만 명을 넘었고, 이는 전체 쉬었음 청년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 경험이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재취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인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청년 지원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쿠팡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이른바 을지로위원회가 요구해온 1, 2차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논의를 거부해왔던 쿠팡인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미국 본사와 협의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인데요. 사회적 합의에는 분류 인력 투입과 장시간 노동 제한 등이 담겨 있지만 쿠팡은 직고용 체계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자, 이상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사회 공동체에 존립을 해야 하는 내란 범죄에 대해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로 시작된 두 번째 결심 공판. 침대 변론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재판 지연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오해가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삼권 분립을 일원화한 프랑스 법률과 몽테스키웨를 언급하며 헌법에 기초한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 전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전 씨 측은 법원이 불법 무도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감옥에서 싸울 것이고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사랑제일교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전 씨는 측근 유튜버들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정식 출범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사실상 두 번째 회의 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5시부터 회의를 연 윤리위는 오늘 새벽 1시가 넘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는 결정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윤리위는 재작년 하반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등의 글 1000여 건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을 쓴 작성자 6명이 IP 2개를 공유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뒤늦게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런 활동은 즉흥적이고 단순한 비난과 비방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장인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직접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온돌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서 2달 만에 마주한 한일 정상은 1시간 27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미중 경쟁, 중일 갈등 같은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